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자, 4월 1일 오늘 만우절이라고 만우절보다는 4월달 내내 나무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지역이 화마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많은 나무가 타버렸기 때문에 정말 진짜 4월 내내 국민적으로 모두 다 모여서 나무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피해 복구하는데 조금씩이나마 어떻게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좀 걱정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 한 번씩 합시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자, 볼게요. 그래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25년 경정 승진 문제 기본권 문제고요.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문제 한번 볼게요. 지표 결사의 자유. 요즘에 주말만 되면 복잡하죠? 한번 볼게요. 자, 지표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은 표현의 자유죠. 21조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단체의 표현의 자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솔직히 말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고 주어가 이제 이렇게 개인의 단체 이렇게 돼 있지만 주체가 개인은 별도로 어떠한 요건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돼요. 외국인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체류자도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된다는 거. 자, 단체에 관한 요건이 집회, 시위라는 개념과 결사라는 개념으로 나누죠. 자, 일단은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집회 시위는 이거 일시적 단체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계속적 단체. 하지만 이 단체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어야 돼요. 적극적, 소극적, 요게 두 개 다 있어야 자 21조 표현의 자유에 단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뭉칠 수도, 결사도, 소극적으로 결사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도 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소극적 자유는 없고 적극적 자유만 있다, 적극만 존재하는 그런 표현, 자, 단체라면, 이런 단체라면 이걸 공익법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공익법인. 자, 이렇게 공익법인의 경우는 적극적만 들어있고 소극적은 없어요. 이럴 때는요, 이거는 21조가 아니라 이건 10조로 가셔야 돼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행동의 자유권으로 가시고, 여기는 뭐 일시적으로 모임도 여기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적극적 단체 중에서도 또 10조에서 뭐만 통 빠져나갔다, 33조 근로 3권. 그래서 여기 3권 해갖고 단결권, 여기는 적극적 이것만 들어있지 마이너스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단결권이죠. 근로자의 단결권. 이것만은 또 10조에서 또 분리돼서 33조가 나갔어요. 그래서 33조는 21조와 10조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조는 적극과 소극이 다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소극적 자유가 없는 건 21조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단체 종류가 많습니다. 오로지 공법인은 또 공인법인 말고요, 오로지 공법인, 농지계량조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예 공법인의 성격만 있으니까 수범자, 공권력 행사자는 될 수 있어도 향유자는 될 수 없죠. 기본권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될 수 있어도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게 축협, 상공회의소, 학교안전공제회, 그다음에 방송사업자,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는 아무래도 사법인의 성격에 의해서 기본권 주체가 되죠.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항상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모두 함께 가지면 요런 그래갖고 사법인의 주체에서는 혜택만 주장하고, 공법인의 주체에서는 공적 의무는 또 거절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여기는 공적 의무가 있으니까 공적 의무도 주어져서 여기에 그거에서 많은 제한을 받는 거죠. 일반적인 사법인의 성격만 있는 것보다는 많은 제한을 받아요. 그 많은 제한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법률을 만들었을 때 이 법률의 심사는 완화된 심사로 해야죠. 조금 완화된, 그래서 완화된 심사 방식을 선택해야죠. 뭐보다 오로지 순전히 사법인에서 제한하는 법률보다는, 여기서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공익적 성격이 있으니까 많은 제한이 가능하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법률을 심사한다. 그래서 완화된 심사니까 또 이것도 잘못 그려갖고 이거 이해 잘못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오로지 3법인보다는 완화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학교안전공제회, 방송사업자, 축협 이런 것들, 상공회의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갖는 거 하고 순수한 사법인의 성격,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집시법에서 집회 시위 요거 이제 집시법이라고 따로 있죠. 요거 왜냐면 야간 당황스럽고 공황 상태가 됐을 때 이는 일시적인 모임으로서 현장에 많은 수, 현장에 다수가 존재하죠. 다수가 보통 2인 이상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여기는 현장에 다수가 모일 필요는 없어요. 1인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여기는 혼란을 다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집시법을 두었지만 여기는 이 집시법을 따로 결사에 관한 일반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또 집회하고 시위를 구별할 때 여기는 장소적 요소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회는 지으시니까 장소, 시간적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여기는 장소는 별로 불문으로 한다. 불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위는 위력을 보여서 타인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때 시위라고 하죠. 그래서 장소 불문이니까 대학구 내에서도 시위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대학구 내에서 요청하고 정복 착용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경찰도 대학구 내 사방이 막힌 장소죠. 옥내 장소라고 하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집시법인데 보통 720시간 48시간 전에 집회신고서 요건을 갖춰서 형식적 요건이죠. 신고. 그랬을 때 여러 집회 신고소가 들어왔을 때 물론 어느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먼저 신고된 집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하나만 할 필요가 없이 여러 개로 나누고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회가 가능하면 여러 집회를 동시에 같은 장소에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서로 눈치 보다가 모두 반려, 그래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잖아요. 10조 특히 자 10조 집시법 10조 아주 유명하죠. 여기 판례 많이 쌓였죠. 야간 5개 집회 시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회, 시위는 아예 야간 5개 집회는 금지.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판례가 야간 5개 집회 요거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이거 너무, 자 일단은 우리 표현의 자유를 우리 어제도 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먼저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보고, 통과했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해야죠. 일단은 장소나 시간 문제는 사전검열 내용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 심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검열 금지 원칙은 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야간 5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이거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라는 판례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판례 아시죠? 야간 5개 시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라고 했는데 왜 금지하냐 그랬더니 시끄럽다, 잠을 못 잔다. 하지만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녁 6시부터 밤 12시 24시까지는 집회할 수, 시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해서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 해석이 여지가, 그럴 때는 한정위원 해갖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시위를 못하게 하는 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해서 결정받고, 집회도 나중에 또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야간 5개 집회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 원칙적 금지가 12시까지 금지하는 한 또 한정위원, 이렇게 판례가 3개가 모였어요. 그래갖고 조문이 바뀌지 않고 해석을 통해서 유지하는 거죠. 지금 오늘 문제는 거기가 포인트였어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포인트. 자 볼게요. 집회 결사의 자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에게 알리고 집회 시위 정보를 읽고 출입하고, 다만 이럴 땐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맞는지 뭐.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근데 이 개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니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할 경찰 관선장은 집회 시위 시간 장소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했을 때 목적으로 봐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두 신고 모두 반려면 침해요. 이건 틀린 지문. 단체 또는 단체 구성원이 유리한 경우에는 설배 근거 법률에 따라 특혜를 주장하고, 그러다가 제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사적 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를 주장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유리한 건 주장하고 불리한 건 안 하겠다면 안 되죠. 이럴 때는 공법적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많은 제한하는 법률을 둔다 해도 반하지 않는 거죠.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사적인 임의 결사의 기본권, 순수한 사적인 사법상 결사, 자 기본권 제한하는 경우에 심사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한 지문이네요. 리을 농협 조합장 선출행위 결사 내에서 업무 집행 의사결정 과정의 구성에 관한 자율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협조합장의 임기 조합장 선거 시기에 관한 결사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스스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제가 농지계량 조합은 공법인의 성격밖에 없고 나머지 축협, 농협, 수협 이런 거는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지니까 기본권 주체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리을도 옳은 지문. 그럼 옳지 않은 것은 하나고 옳은 지문은 3개. 그래서 모두 정답이 3개. 이게 맞겠네요. 자 오늘 문제 보셨죠? 이렇게 해결하는 거. 자 물론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우리 문제에 맞춰서 잘 정리하고 암기하고 오늘도 정인우였습니다.